안녕하십니까, 잭입니다. 일본에는 유명 유원지가 많고 하나하나가 전부 특색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꿈과 환상을 주는 전세계 6개밖에 없는 도쿄 디즈니랜드, 다양한 영화를 테마로 한 오사카의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그리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최고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롤러코스터가 있는 후지큐 하이랜드. 그런데 일본의 하와이라 불리우는 오키나와에 공룡과 정글을 테마로 한 유원지가 최근에 문을 열었는데 오픈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었지만 엄청난 악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원지의 운영자들이 이 수많은 악플들을 삭제하고 조작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나오는데, 이곳은 장그리아 오키나와 오키나와 북부에 위치한 이 유원지는 기존 골프장 부지를 활용하여 개발되었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인 얀바루 지역에 도쿄돔 13개 크기에 달하는 약 60만 평 규모로 조성되었으며, 공룡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테마로 한 파워 바캉스라는 대자연 속 몰입 경험을 제공을 목표로 설립. 게다가 이 60만 평방미터의 규모의 부지는 도쿄 디즈니랜드의 51만 평방미터와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재팬 54만 평방미터를 뛰어넘는 거대한 수치로, 이 대형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은 모리오카 치우시 씨로 2022년 투자펀드를 조성. 기존 오키나와에는 재미있는 관광지들이 대부분 남부에만 집중되어 있고, 북부에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같은 대자연과 수족관만 있기 때문에 불균형이 심하다고 생각해 만약 이곳에 재미있는 테마파크를 지으면 더 많은 관광객들을 모을 수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더욱 살아나고 고용도 촉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모리오카 씨가 어째서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거대 테마파크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이전에 그는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 사장을 맡았습니다. 2010년에 그가 입사하기 전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의 입장객 수가 해마다 감소하였지만, 그가 2014년 기획한 해리포터와 진격의 거인 콜라보 등 여러 안으로 인해서 입장객 수를 2배 가까이 반등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때문에 그는 일본에서 책을 출간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마케팅 전문가였으므로 2022년 3월 오키나와현과 합작 협의에 서명을 하고 착공을 시작하여 그해 11월에 테마파크의 이름을 정글리아로 정한과 동시에 이 정글리아에 넓은 자연이 펼쳐진 얀바라의 특성을 살린 20개가 넘는 어트랙션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는 최신 기술을 이용하여 공룡에게 쫓기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박진감 넘치는 어트랙션이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또한 놀이기구 이외에 번잡한 도시에서는 볼 수 없는 자연을 감상하며 즐길 수 있는 스파와 여러 시설들을 공개하며 이 설비들에 700억 엔을 투자하겠다고 밝혀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파크로 인해 모리오카 씨는 1년 동안 100만 명의 여행객이 올 것이며, 오키나와현 주민들에게는 7만 개의 일자리 기회가 주어지고, 그 경제적 이익은 개장 후 15년 동안 6조 엔 이상, 최종 목표는 정글리아를 この沖縄のパーク、この一つを成功させることをその先につなげようというプロジェクトです。でもうちょっと言うと、この1個を成功したら、そこで成功したモデルをですね、アジアの成長するアジアのですね、この波に乗せて、世界に多拠点展開する、水平展開するということを狙って、 이 야심찬 프로젝트의 정글리아는 7월 25일 ジャングリア沖縄グランドオープンです。 2년이 넘는 준비 기간을 거친 후 개장. 이미 전부터 홍보 영상을 보고 기대한 입장객들과 이 새로운 테마파크를 알려줄 언론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때문에 개장 후 이틀도 되지 않아 400개가 넘는 평점들이 남겨졌는데, 문제는 그것들 대부분이 부정적인 평가였습니다. 평균 평점은 2.1. 막 오픈해서 아마 준비가 부족했던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피드백을 잘 듣고 개선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이야기한 댓글 삭제로 의심되는 일들이 27일 밤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글리아를 사랑하는 어느 네티즌이 구글 평점들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 처음 400여 개가 300여 개로 바뀌었고, 마지막에는 자릿수가 한 자릿수만으로 변해버려 없어진 댓글들 덕분에 평균 평점 역시 2.1에서 2.8로 업됩니다. 때문에 네티즌들은 이 행태에 대하여 비판하기 시작하였는데, 일이 점점 커져 인터넷 기사로도 나오게 됩니다. 이에 정글리아 측에서는 구 트위터에 구글 측에 빠르게 확인해보고 사라지는 원인들이 나오는 즉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
자신들이 삭제하지 않았다는 뜻인데 네티즌들은 이 말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니네가 했잖아. 400개 가까이 있던 리뷰가 7개로 바뀌었다. 악플 같은 리뷰는 삭제해도 좋지만 정말 제대로 된 리뷰는 삭제하지 말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과연 구글 평점들을 삭제한 것은 정글리아 측일까요? 이후에 구글 측에서 성명서를 냈는데 삭제한 이유는 너무 많은 댓글들이 올라와 시스템 보호를 위해 주제와 상관없이 댓글을 삭제했다는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글리아가 삭제한 것이 아니고 구글 정책상 시행된 것이며 이후에 다시 평점들이 살아났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균 총평점은 2.4에 대부분이 최하인 1점대를 남겼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낮은지 한번 볼까요? 먼저 정글리어와 공항까지는 상당히 떨어져 있어 차로 이동해야 하는데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북부는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지만 차가 막히지 않아도 90분이나 걸리는 거리입니다. 게다가 어린아이들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가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렌터카로 이동해야 하는데 이 차들을 주차할 주차장도 파크 내 유료 주차장과 파크 외 제휴 주차장이 있지만 유료의 경우 공식 사이트에서 사전 예약이 필수이고 무료 또는 저렴한 제휴 주차장의 경우에는 다시 파크까지 무료 셔틀버스로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소요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이렇게 도착까지도 쉽지 않지만 도착하고 나면 실제와 홍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공식 홍보 영상에는 沖縄旅行を最高にするテーマパーク、絶景と冒険が待っている。 흡사 영화 주라기 공원에서 나온 장면같이 공룡들과 아름다운 풍경이 화면에 나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선 영상의 열 기구를 보시면 높은 하늘 위에서 넓은 숲들을 감상하는 것처럼 나왔지만 실제 개장하였을 때는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서 운행하지 못했던 때가 있었으며 운행하였을 때도 영상과는 다르게 끈에 고정되어 있어서 기존의 다른 곳에서 보던 열풍선 놀이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세둥지 같은 높은 곳에 있는 식당에서 밖에 있는 절경을 보며 밥을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한 영상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아담한 2층 높이에 이렇게 이 외에도 드넓은 노천탕에서 몸을 담그며 저물어가는 해를 감상할 수 있는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영상의 실제 장소 노천탕은 그렇게 넓지도 않았을 뿐더러 특별하지도 않았다고 평가했는데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바로 공룡 파티였습니다. 홍보 영상에서는 많은 공룡들이 나왔으며 티라노사우루스에게 쫓기는 굉장히 스릴 넘치고 짜릿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나왔고 이것을 구현해내기 위하여 최고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장날 방문했던 여행객들에 의하면 공룡들은 많지도 않았으며 홍보 영상 속의 공룡은 고정되어 쫓아오지도 않았고 완전 다른 수준이었기 때문에 평점이 그렇게 엉망이었던 것인데 공룡의 목이 돌아가지 않는다. 계곡을 날지 않는다. 티라노사우루스는 쫓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높지도 않고 경치도 다르다. 이미지대로 공룡이 쫓아오는 어트랙션은 상해에 있습니다. 정글리아에 가지 않아도 후쿠이역에 공룡이 놓여져 있어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열대기후에다가 강수량이 많고 태풍이 많은 오키나와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테마파크의 설계와 많은 사람이 올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로 간 사람들의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선 첫 개장인 만큼 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는데 자연과 함께하는 테마인 정글리아는 야외에 대부분의 시설들이 있어 열대 기후의 뜨거운 햇빛을 가릴 시설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대로 받아들여야 했으며 파워 바캉스! 이런 뜨거운 열기를 식히러 모터밤 같은 물총 축제도 열어줬지만 거꾸로 비가 왔을 때도 피할 곳이 극히 적어 그대로 비를 온몸에 맞으며 자연과 함께해야 했으며 파워 바캉스! 놀이동산에는 식당이 한 곳밖에 없어서 항상 꽉 차 있었고 그나마 푸드트럭이 있었지만 자리도 좁고 편히 쉴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화장실도 적었습니다. 게다가 표지판도 제대로 설치를 해놓지 않아 쉽게 길을 잃어버렸으며 안내 어플리케이션도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헬멧은 공용에다가 일회용 헤드기어도 없는 여러 문제 등등. 하지만 괜찮습니다. 가상의 대자연이므로 돈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글리아의 가격이 결코 싸지 않다는 것입니다.
먼저 스파를 포함한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의 가격은 부가세를 합치면 어른 6,930엔, 아이 4,950엔. 하지만 이 가격은 일본 내국인 한정의 가격이고 저희들 같은 외국인의 경우 어른은 8,800엔, 아이는 5,940엔으로 약 20% 정도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도쿄 디즈니랜드나 오사카 유니버설 스튜디오를 가보신 분들이라면 내국인과 같았던 가격이 왜 오키나와로 오면 달라지는지가 이해가 되시지 않으실 겁니다. 게다가 요즘에는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번호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번호표는 매번 개장하자마자 품절돼서 줄을 서서 타려면 최소 3시간 이상을 기다려야만 탈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별도의 요금을 내고 프리미엄 패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었으며 정글리아에서만 볼 수 있는 새둥지 같은 식당 자리, 이 자리는 お金をお入れください。 그러나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너무 강했을 때는 양산을 써야만 먹을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주차장 역시 파크 내에 있는 유료 주차장이 아닌 무료 주차장의 경우 11시 30분부터 이용이 가능하지만 안내가 제대로 되지 않아 7시 40분에 도착해서 약 4시간가량을 기다린 다음에 주차한 후 셔틀버스로 30분 정도 이동해야 했습니다. 물론 이러지 않고 お金をお入れください。 때문에 이렇게 국내에도 갔다 오신 분이 구글맵 평가를 남겨주셨는데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문제점들이 개선된다고 해도 오키나와가 원래 열대기후로 뜨거운 날씨인데다가 연평균 강수량이 약 2000mm나 되며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어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